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장인.com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입니다. 출입국 이민 정책을 가장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비자 인 코리아 장인.com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인데요. 최근에 제가 지방 출입국의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관련해서 질문도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신데 그래서 그 질문 중에서 선생님 F5-1이라는 비자가 있고요. F5-16이라는 비자가 있는데 왜 어떤 게 좋아요? 저는 왜 이게 될 수가 없어요? 라고 질문 주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영주권을 신청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는 외국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GNI가 다르잖아요. GNI가 지금 내년 3월까지 적용하는 GNI가 자, GNI가 자, 4,405만 또 잘 안 써지네요. 또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씩. 4,405만 1,000원이거든요. 그렇다면 2025년도 이게 3월까지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4월 달에 적용되는 거는 3월에 발행되는 2024년 잠정 제나인데 제가 볼 때는 5천만 원 가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5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F5-1 일반 영주 자격 그리고 F5-16 점수제 영주 자격 뭐 어떤 거를 신청해야 되는지 궁금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거 부분들은 오늘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 솔직히 오늘도 출입국 다녀오면서 조금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좀 멀어요. 예, 항상 제가 이동하면 상당히 멀고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도 또 일정이 좀 잡혀 있어서 상당히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항상 저는 가방에 물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생수를. 그래서 생수를 조금만 땀이 나면 좀 얼굴로 닦고 저희 수건, 조그만 수건 같은 게 있어요. 손수건보다는 두꺼운데 닦고 그다음 물을 마시는데 이번 여름 진짜 유난히 덥고 습하고 또 가끔씩 엄청나게 소나기도 내리고 그러니까 우산하고 물은 그리고 조그마한 수건은 항상 챙겨 다니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 요건은 에피카프로 이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게 모든 영주 자격에 적용됩니다. 자, eligibility는 이걸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기간이에요. 기간이 가장 어렵고요. 그다음에 소득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어, KIIP, 한국어가 있고, academic degree, 여기 이제 학위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다음에 full은 full-time, 풀타임으로 전일제, 전일제는 온종일이란 뜻이고 상용근로 형태다. 상용근로는 계속 그러지.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다. 자, F5-1 비자는 이제 D5부터 그다음에 D9 또 E1 교수 비자부터 E7인데 E7 1, 2, 3, 4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F2 비자도 포함이 됩니다. F2 99도 되고 F2R도 되고 또 F2 7 비자도 되고요. F5 16 비자는 F2 7 비자에 있어만 신청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범위는 F5-1이 상당히 넓어요.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근데 P는 기간이거든요. 기간. 기간은 5년인데 이 비자로 여기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 이 대상에 되어 있는 비자로 어, 로 5년을 합해서 합산이 됩니다. 합산해서 5년이 돼야 되고 F7 비자는 F7 비자 받고 3년이면 신청 가능해요.
그다음에 소득은 GNI 2배는 동일합니다. GNI 2배는 동일한데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이수, 사회 프로그램 5단계 이수. 학위는 이게 E7 비자인 경우에는 학사가 필요하게끔 학사 학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E7의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F27이나 또 F299 비자 변경하면 학위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또 D8이나 D9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매출액이 한 1억 원이, 10억 원이 넘어야 되거든요. 2년 평균. D9은 5억 정도 다른데, 그래서 이 부분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그래서 F7이라든가 F299으로 변경하게 되면 이런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F27이라든가 F299 비자를 E7 E7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비자를 변경하는 이유 중은 F99이나 F7으로 변경을 하는 이유가 이런 학위에 대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F7이나 F99는 항상 중요한 부분이다. 전일제 상용 권리 형태는 이게 필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D8, D9은 사업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F2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비자 를 할 수가 있잖아요. F7이라든가 F99. F99는 전일자가 필요하겠지만 F7은 그게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전일자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학사 F516은 이 비자 자체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학위 같은 게 필요가 없고 풀타임도 크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비자 종류별로 어떤 거를 신청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F27은 여기도 신청이 가능하고 또 F516도 가능한데 나머지 비자는 요걸 제외한 나머지 비자들은 F5-1만 신청이 가능하다. 물론 국내의 석사학위자는 F5-10 비자 받을 수 있고 국내 박사는 F5-15 받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학위를 국내 대학 석사 박사 학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일반 영주 자격하고 점수제 일반 영주 자격하고 점수제 거주 비자. 왜 선생님 저는 E7-4이다. E7-4 비자인 경우에는 F5-1 비자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GNI 2배인데 E7-4 비자는 이제 취업만 할 수 있고 그 회사에서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E7-4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 F2R로 변경하든지 5년 있다가 F299 비자로 변경하고 나서 F5-1 비자로 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자, 나머지 D5, D9, E1부터 E7-1 비자까지, 1 비자까지는 원칙적으로 이거 필수는 아니지만 F2-7 비자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자에 따라서 어떤 거를 신청할 수 있다? F2-7 비자만 F5-16 비자 신청할 수 있고 D5, D9, E1부터 E7, 1, 2, 3, 4, 그 다음에 F299, F2R, F2-7 비자는 F5-1 비자로 신청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신청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기간에 대한 부분이에요. 기간. 그래서 기간을 합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각 비자별로 자, E 시리즈, E 계통 비자는 취업에 하는 비자고, 그 다음에 D8, D9 비자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F299는 취업을 계속하고 있으면 사업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F2-7은 뭐 사업이나 취업이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특화형 비자인 F2R은 취업만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F5-1 비자를 신청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비자가 어떤 비자인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F5-16 비자는 F2-7 비자만 가능하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드리자면
F299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그렇죠. F5-1이 일반적이고 국내 석사 학위를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F5-10 비자가 가능합니다. 자, F2-7 비자는 자, F 뭐요? 5-1도 가능하고요. 또 F5-16도 다 가능합니다. 네, 이제 석사인 경우에는 또 F2-7 가지고 있는 사람인 F5-10 비자도 다 가능한데 F2-7 비자가 F5-1 비자로 신청하는 것보다 어차피 똑같아요. F5-16 부부 합산 소득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F2-7 가지고 계신 분들은 F5-16이 조금 더 유리하고요. F2-99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F5-1 비자가 조금 더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비자가 어떤 것인가. 만약에 E 시리즈로 있으면 F2 비자로 변경하는 게 훨씬 좋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소득 요건 그리고 세 번째는 기간을 5년을 볼 것이냐 아니면 3년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비자 준비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신청했던 사례에서는 어떤 거냐면 이분이 F2-7 비자 가지고 있어서 F5-1이라든가 F5-16 둘 다 신청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 최근 3년까지는 괜찮은데 자 4년 전에 93일을 해외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지고 3년만 되기 때문에 F2-7 비자로 3년을 신청할 수 있는 F5-16이 낫다. 그래서 본인들에게 가장 맞는 비자를 선택하는 것도 요건이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F5-1 비자가 나에게 좋을까? 아니면 F5-16 비자가 좋을까? 똑같은 영주 자격이지만 지금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고 또 소득이 어떻게 되고 또 그 비자로 얼마 동안 있었는지에 따라서 F5-1과 F5-16 비자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같이 선택을 하기는 힘들고요. 다만 F5-16은 무조건 F2-7 비자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F5-1은 F2-7도 가능하고 D5부터 D9, E1부터 E7, 1, 2, 3, 4가 다 가능하고 저 F299 또 F2R도 가능하다. 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보시면 이제 F5-1, F5-16 생각을 할 때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지금 이제 11,000명 되어 있고요. 영상은 한 530개 가까이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출입국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합격의 법학원 작년 12월, 1월, 올해 4월 달에 있는 이론 강의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주 자격 관련해서 자 마지막 비자잖아요. 귀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마지막 비자이기 때문에 영주 자격이 준비해야 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여러분들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6383-3078 비자인코리아 장인.com 행사사무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F5-1 비자, F5-16 비자 나에게 맞는 영주권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날씨가 무지 덥고 습합니다. 또 이런 날씨에는 짜증도 많이 나고 힘들잖아요. 그래도 조금 더 달달한 음료를 마시면서 여러분들 조금 스스로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뵙겠습니다. 이상 비자인코리아장인.com 행사 사무소 정말 행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